옷만 뭐 수백 벌, 300벌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브로치, 예. 구두 뭐 그리고 그것이 다 명품. 네. 액수가 이게 추정이 안 된다. 네, 네. 지금처럼 덮으려고 하는 순간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김정숙 여사는 김밀다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 게시판 들고 논란이 되는 게 김정숙 여사의 옷, 액세서리, 고가 옷, 액세서리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큰데 예. 그래서 납세자 연맹에서 공개하라 해갖고 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예. 청와대가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예. 거부하고 있어요. 예. 결국 이러다가 대통령 기록물로 넘겨갖고 예. 아예 이제 30년 동안 공개 못해 예.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아니 옛날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때 옷 가지고 얼마나 논란을 했어요. 그거 갖고 예.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 대통령은 옷을 입을 수 있죠. 예. 당연히. 예. 근데 영부인 옷을 정말 청와대 특활비로 했다면 예.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죠, 당연히. 네. 예, 개인의 옷을 세금을 가지고 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특별한 무슨 국가적인 어떤 외교 행사나 이럴 때 뭐 네. 불가피한 경우에 했다 그러면 또 네. 그거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 언론과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은 그 옷만 뭐 수백 벌, 300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브로치, 예. 구두 뭐 그리고 그것이 다 명품. 네. 그래서 이게 액수로 가늠할 액수가 이게 추정이 안 된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사이버 조사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갖고 다 지금 그게 무슨 그렇죠. 옷이고 뭐 몇 벌이고 정말 뭐 그거 하고 사진이 있잖아요. 끝없이 이어져요. 예. 예. 그 김정숙 여사를 뭐 김멜다라고도 하고 한국의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뭐냐하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록물로 해갖고 그냥 덮으려고 해요. 네. 뭐 15년이고 30년이고 네. 그러면 이런 생각들 김멜다, 마리 앙뚜아네트 네. 뭐 이런 얘기가 네. 이게 없어지겠나요? 계속 낙인 찍히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죠. 저는 이것도 만약에 이 김정숙 여사께서 좀 이게 과하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면 이걸 밝혀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죠. 예. 자료 공개하면 되죠. 자료 공개하면 돼. 네. 예. 그리고 이게 실제 그렇다. 네. 그러면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면 지금 당장은 좀 아프지만 네. 이것은 끝날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지금처럼 덮으려고 하는 순간 이거는 계속 가는 거죠. 김정숙 여사는 그냥 김밀다가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전 정부의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갖고 국정원장 3명을 깜빵에 집어넣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를 안 해요. 예. 정말 이것도 내로남불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렇죠. 예. 공개해야죠. 예. 그렇게 떳떳하면. 예. 근데 그래서 이 정부는 참 희한하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또 좀 이제 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회동을 합니다. 만찬회동. 아마 상당히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정의 어떤 방향에서 오늘 불협화음을 다 이제 치유하고 잘 협치로 나가는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달 동안 뭐 2달 채 안 남았는데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준비를 잘 해갖고 네. 이 윤석열 정부가 안착을 해야 되고 네. 그랬을 때에 이 신구 세력 간의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 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 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전현직 정부가 다 피해를 보게 되죠. 네. 그리고 그 피해는 그 정치 세력뿐만이 아니고 다 국민과 국가가 보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의 그 회동의 계기가 회동이 다시 이제 좀 그 서로 간에 그 소통하고 네. 협치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윤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 집무실 용산 이전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분해요. 예, 예, 솔직히 예. 말하면 예, 예, 예.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는 분도 있고 한데 근데 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본인도 광화문 그 청와대를 벗어나고 광화문으로 가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광화문은 문제가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청와대라고 하는 구중궁궐에서 직무를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은 이 문재인 대통령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국민적 여론은 조금 다릅니다. 네. 저희가 생각해도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집무실은 청와대야. 이게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머리에. 네. 옮기려니까 뭔가 어색한 거지. 네. 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무실을 옮기고 나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있냐 우리가 이 산을 자유롭게 등산할 수 있구나 네. 하는 순간 저는 민심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그 책임은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지요. 그것은. 네, 네. 예.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차기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무슨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은 기우이지 네. 그것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네. 무슨 대통령이 그거 가서 삽질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결정만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발목 잡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다 협조하겠다. 예산도 협조하고 네. 행정력도 협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내가 꿈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꿨던 것처럼 청와대를 나오는 거 그걸 네. 해라. 네. 그리고 이 빨리 안착하시라고 도움을 주고 네. 그것에 대한 뭐 어떤 국민적 공감대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께서 하시라고 그렇죠. 맡기는 게 저 네. 이건 순리이지 떠나시는 분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네. 그렇다고 안 되나요? 되지. 네. 그리고 안보 공백은 본인이 안 생기게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안보 공백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았어요. 아니 미사일 아무리 쏴도 비판도 한 번 안 했던 분이 갑자기 북한은, 안보를 예, 저렇게 그럼요. 걱정하시니 그리고 뭐 평화가 왔다고 몇 번을 선언하셨는데 괴물 ICBM이 하늘을 솟구치지 않나.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김여정이 그냥 우리 대통령을 능멸해두고 아무 소리도 못 삶은 하고 소대가리가 그러는데. 몇 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근데 참 그런 면에서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윤상선인이 근데 처음에 현재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싸워온 게 좀 뭔가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예. 코로나, 예. ICBM 뭐였고 경제 안보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위기 상황인데 왜 싸우냐. 예. 그래서 뭔가 스탠스를 너무 갈등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지적이 없지가 않아요. 예, 뭐 그게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여당이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잘 활용하는 거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청와대 집무실 이전 같은 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어차피 이거는 이 당선인의 몫이기 때문에 네. 또 본인들도 동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협조해 주면 그건 별로 이슈거리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우크라이나 코로나 뭐 이런 걸로 한 경제 문제라든지 네. 예?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당선인께서 네. 인수위 기간 동안 한 40여일 기간 동안 이렇게 민생 네. 그러니까 안보 이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과도하게 네. 이 정쟁으로 가는 거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선거랑 정치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창기부터 윤당선인을 지지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윤당선인하고 뭐 인연이 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예 몰랐던 관계였나요? 저는 뭐 일종의 짝사랑이죠. 저렇게 네.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이 세상을 보고 네. 뚝심 있게 네. 이 자기를 임명한 그 권력에 대해서도 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것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자. 네. 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주 제가 흔쾌히 동의해갖고 아주 미리하게만 도와드렸는데 네. 그 외에는 별로 없고요. 그 네. 대신에 이제 그 선거 과정 준비 과정서부터 해서 네. 뭐 입당이라든지 경선은 또 이 당내 분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100일 대장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좀 열심히 하면서 네. 오히려 이렇게 만남 이후에 네. 더 좀 많이 그 공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곧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선거전이 시작될 텐데 이번에 인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왜 출마를 하시게 된 겁니까? 예, 제가 찐 인천 사람입니다. 찐 인천.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네. 자라고 인천에서 결혼하고 아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 애들도 인천에서 키우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인천에서 하시고. 인천 구청장 국회의원 다 인천에서 네. 했고 제가 군대 가고 네. 뭐 그런 기간만 빼고는 인천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와, 예, 이 예, 예. 그 완전 본토맥이 짠물이네요. 예, 예. 그런데 인천은 굉장히 가능성의 도시이거든요. 네. 인천은 인천을 포함해서 2,600만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고 그렇죠. 또 세계로 통하는 접점 인천공항과 네. 항만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공단도 있고 네. 외국의 투자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할 네. 경제 자유구역, 뭐 네. 관광의 보고, 강화도, 옹진, 섬들 네. 인천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런데 인천은 수도권에서는 약간 좀 변두리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이걸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도자, 시장의 리더십. 네. 그러니까 인천의 진가를 정확히 보고 이것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과 그 다음에 실행 능력 네. 이런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다. 인천이 지금 같고 네. 이것을 잘 살리면 네. 저는 대한민국 1등을 넘어서 네. 세계적인 도시가 인천에서 된다. 저는 그렇죠. 그럴 자신이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근데 인천이 사실 그 서울 바로 옆에 있긴 한데 사실 서울보다 못하다 이런 이미지가 네. 좀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최근에 인천공항도 있고 또 송도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긴 예, 했지만 예, 예. 아직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현재 박남춘 시장이 있으신데 박남춘 시장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이 수도권 뭐 쓰레기 매립 이런 문제가 많다. 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여러 번 비판하시고 끝장 토론도 제안하시고 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 시장의 수도권 정책. 매립지 문제는 네. 인천이요. 이걸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인천이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해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지금 30년 이상 우리 그 매립하고 있고 앞으로 2025년까지 34년 동안 매립합니다. 네. 예. 하하. 원래 2016년도까지만 매립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것을 매립을 종료하고 따로 묻을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연장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박남춘 시장뿐만이 아니고 유정복 전 시장까지도 같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2015년도에 유정복 시장은 이거를 연기를 해주면서 10년 연기면 충분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시간이 되는데 그때 가서 10년 후에 확보 못하면 또 10년을 연장해 준다고 하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든 좀 굴욕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박남춘 시장은 이게 잘못 협상이 된 거기 때문에 자기는 2025년도에 종료를 하겠다고 이제 했어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하려면 똑같이 대체 매립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대체 매립지는커녕 협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시민들을 속이는 거고 우롱하는 거다. 아, 선거 때까지 일단 버티자. 그래서 저는 이 양 전 현직 시장이 네. 최소한 수도권 매립지 문제만 보더라도 네. 저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일단은 매듭을 져야 된다. 네. 끝장 토론하자. 아,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이 당내에서도 인천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전 시장을 지내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분들하고 이 우리 후보님하고 차이가 뭐다? 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이미 시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할 때 잘했어야 됩니다. 할 때. 아, 예. 그 이미 한 번, 두 번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네. 지금에 와서 내가 다시 한번 잘하겠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인천이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그래서 이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새 인물이고 네. 또 하나는 그냥 쑥맥 새 인물이 아니고 구청장도 거기서 2번 네. 했고 국회의원도 3번 했고 네. 제가 했던 그 지역이 인천 서구인데 인천 서구가 예전에 제가 구청장 할 때만 하더라도 인천의 변두리였는데 네. 지금은 인천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오. 세수도 가장 많고 그렇군요. 경쟁력은 대한민국 1등이고 네. 그래서 인천의 변두리가 새로운 중심이 됐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제가 한번 이 검증이 됐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인천도 변두리 인천이 아니고 네. 대한민국 중심의 인천으로 만들 그런 준비된 후보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알겠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이번 대선 이기면 지방선거는 보나마나다. 무조건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예. 경기, 인천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세가 상당히 있었고 대선 득표율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특히나 지금 또 윤석열 당선인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이라 이번 지방선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방선거 특히 경기, 인천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 선거는 사실은 모든 선거가 다 어렵죠. 네. 예, 그런데 일단 당이론적으로 이겨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태동이 됐는데 국회는 여전히 야당이 이제 다수당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총선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진다. 네. 지금 완전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그냥 다 지금 민주당 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방정부도. 네. 여기서도 또 진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국회 권력은 야당에 가고 있으니까 네. 지방정부는 정치적 우군화될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분업하는 관계잖아요. 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이 정부를 통해 갖고 지역의 시민들이든지 지역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론적으로도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대 심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 결과하고는 충분히 다르게 나온다. 게다가 저처럼 준비된 새 인물이 나가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중앙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방 정부가 옛날 그대로 가면은 오히려 협업이 안 되고 또 지역 발전에서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네요.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그 인천시장 출마하시면서 지역 구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예, 게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은 인천으로. 네. 인천에 서울에 좋은 직장 때문에 살기는 인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에서 문화 소비 생활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서울 사람들이 인천을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경제적으로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장점들을 잘 이용해서 지금 인천이 바이오로 굉장히 특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디바 인천을 만들겠다. 예, 디지털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바 인천을 만들고 특히나 지금 미중 간의 이런 기술 패권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디지털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 기반도 잘 갖춰져 있고 외국인 투자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 인천의 그런 여건을 고려하면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근하는 그런 인천 만들겠다. 디바 인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